안녕하세요. NK투자개발 북한 시장 동향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주요한 이동수단이죠. 자전거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강미진 대표님과 함께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자전거가 이동수단인 것과 함께 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자전거는 생계하고 직접 연결된 그런 정말 생활하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국가 전력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었던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인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안 와서 열차가 멈춰서면 도보로 먼 거리를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가 주민들이 이동 수단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때는 좀 이제 하나둘 이제 많이 좀 생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뭐 50km, 많게는 한 100kg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일종의 생계 수단으로 이제 취급이 되죠. 그러니까 또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기차를 이용하기보다 또 애매한 그런 장소를 갈 때 이건 차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고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짐이 없이 근황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동할 때 짐이 있고 배낭을 메고 이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런 환경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자전거는 90년대 중반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확산이 되다가 점차 이제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한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네,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시장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확산되다 보니까 시장 경제활동 인구가 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증가한 인원만큼 자전거 대수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전거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 됐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때 북한에서 이 자전거를 못 타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망한 김정일 체제의 실세로 활약했던 오국열, 오국열. 네, 오국열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앙당 육부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80년대인가 그때 그 딸이 있어요. 네. 오혜영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소문이 났었는데 이 딸이 평양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명차에 부딪히면서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 오국열 육부장이 엄청 사랑하던 딸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와서 그 딸에 대한 사망에 대한 아픔이 많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90년대부터 김정일 지시에 따라서 북한의 이제 도로에 나가서면 교통보안원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교통안전운전을 시키고 또 교차할 때 뭐 또 안전부 기동대가 또 있어요.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거 동원해서 여성들이 자전거 타는 걸 동원을 이제 뭐 통제를 했거든요. 여성이.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게 전체 주민으로 이제 확산된 게 아니라 네. 이 여성으로 이제 한정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여성들을 교양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도덕 교양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에도 이제 뭐 치마 저고리를 입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특히 북한 당국의 여성들이 이제 바지 착용을 단속하고 통제하면서 자전거 통제하기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한복이나 스커트 이런 차림을 네. 하고 다녀야 되는데 치마를 입고 자전거 타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타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게 되면 네. 전국에서 여성들의 이제 자전거 이용을 그시그시 이제 뭐 통제하고 단속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여성들의 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뭐 단속이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 뭐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고 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김정일이 당시 이제 여성들이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면서 네. 당시에 어떤 게 나오면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남여가 나와서 그 여성이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사회 뭐 질서가 뭐 이렇게 좀 문란하거나, 그러니까 여성이 자전거 타고 왔는데 치마가 막 벌러기는 이런 아이고. 그런 네. 것도 하고, 갑자기 자전거 도로에서 그땐 자전거 도로가 네네. 없었지만 이제 그 인도 옆으로 혹은 또 차도 안에서 이렇게 자전거가 막 갈 때 어떠한 사고가 나면 남성들은 빨리 대처하지만 여성은 그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정황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하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런 전문가가 막 분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TV로 나왔기 때문에, 네. 당시 저희가 이제 그 TV를 봤던 그 당시 대부분 여성들이 저건 좀 황당한 네. 선전이다, 이런 수군거림도 이제 좀 있었지만 대놓고 이제 불만을 못하죠. 이제 북한 그쵸. 사회가 그러면 이제 찍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옛말화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난 2012년에 네. 도시에서도 여성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이런 그 이용에 대한 그 통제를 공식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김정은 비서가 직접 이제 지시를 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 한간에 나돌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정보라고는 하고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북한 주민들이 이걸 탈 수 있게 한 거는 중앙의 지시기 때문에 이제 단속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지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너도나도 이제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전역에서 이런 자전거에 대한 통제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들 많이들 이용하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편 좀 드는 생각은 이 또 주머니 사정, 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네. 계속 다 뭐 국경 봉쇄다 뭐다 하면서 주민분들 생활 수준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네. 뭐 좀 요즘에는 좀 자전거 구매하기가 좀 쉽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승용차가 대세라고 아, 하면,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대세라고 할 수 있죠. 북한 주민들도 이제 간의 경제력 여유에 따라서 네.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 집에 경제력이 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제 차를 구매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도시들에서도 전기 자전거를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유체적 노동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네.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를 아침에 출발해서 180이 되는 곳에 이제 갔다 오게 되면 이게 네. 쪽머리가 이제 장단지가 아프다고 하셨던 것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전기 자전거 활용이 북한 주민들이 이런 육체적인 부담을 조금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국경 지역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전기 자전거가 요즘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이동 수단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지난달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전기 자전거도 최근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젊은 층에서도 좀 더 빨리 더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제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에서도 젊은 층들은 뭔가 새 것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새 것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에게는 자전거 디자인이라든가 성능도 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자전거보다 전기 자전거를 더 사용하고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북한 주민들 생활상에 담긴 영상들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거기 안에 보면 뭐 다들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농촌 지역에도 뭐 자전거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을까요? 그렇죠. 저희 NK투자개발이 최근 몇 년간 찍은 산간도시, 네. 그 도시 주민들의 생활에서도 걸어 다니는 사람은 별반 없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장사를 하거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주로 타고요. 농촌에서는 사실 이것저것 이동할 때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전거를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군과 우배에서 사는 주민들이 매 가정에서 볼 때 자전거 한 대씩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농촌 지역에서도 웬만한 가정에서는 자전거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간의 경제력이 조금 상승한 시기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2010년대 초반 지나서 중반 들어서면서 북한 내에서 자전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도시의 경우는 가정에 한 대 혹은 두 대씩 자전거를 보유할 정도로 보급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경우 해산시 연봉동에서 해산 농민시장으로 가려면 도보로 가면 한 20분? 한 네네. 15분 이상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갔다 오면 30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시장 안으로 끌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코 이제 그 밖에다 세워놔야 되는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대신 지켜줘야 되는데 북한 시장 관리소도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 찾은 거예요. 이 주민들이 이거 불편함을 덜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한 시장관리소마다의 자전거 보관소가 따로 운영이 되거든요. 밖에 일정한 네. 그 울타리를 채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시간 순서대로 이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자전거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유료 주차장인 그렇죠. 유료 거네. 주차장이죠.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북한에 계실 때 장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를 좀 많이 이용하셨나요? 사실 저는요. 네. 이 누가 자전거를 탈 줄 아냐 이러면 네네. 좀 창피하거나 좀 쑥스러운 좀 생각이 설마? 드는데요. 네. 네. 제가 몇 년 전에 DMZ 평화의 길을 이제 걸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도보로 주로 걷다가 자전거를 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 구간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어쨌든 도보로 못 가니까. 그렇죠. 근데 한 200명이 그때 저희가 일행이 있었는데 그 200명 중에 3명인가 4명인가 이제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손들라고 하니까 그 다 손드는데 근데 5살인가 6살인가 이제 아주 애기가 있었어요. 그 애기가 이제 못 탄다고 손들었고 60대 중반 할머니 한 분이 손 드셨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드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젊은 사람은 저 혼자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근데 사실 그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저를 의문이 가득 실린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는 아니 북한 여성이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에서 장사를 좀 했다는 그런 여성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난행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장사에 뛰어들었는데 네. 그때는 돼지고기 국밥 장사를 하다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공모품 장사로 갔다가 공모품이 잘 안 팔리니까 자파로 갔다가 그것도 이제 그 내가 수입을 이제 얼마만큼 자본금을 들였는데 수익금이 창출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게 먹는 게 가장 빠르구나 이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빵 장사로 이제 음식으로 돌았거든요. 네. 빵 장사만 제가 북한에서 7년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장사를 엄청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집이 시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앉아있다가 나 뭐 누구 나왔네 이렇게 하고 집에 바로 뛰어가서 뭐 가지고 나와도 될 정도로 집하고 시장이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남편 자전거도 있었거든요. 네. 뭐 갈매기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이제 남편도 직장이 딱 코앞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크게 안 타고 이제 창고에다 세워놔도 자전거 활용을 할 생각은 못했고요. 그리고 이동 후 어디서 뭔가 먼 곳을 가야 된다, 짐이 많은 양의 그런 장사를 가야 된다. 이럴 때도 저희 외가 쪽이 다 이제 철도에 이제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쪽 차를 이제 그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네. 사람들이 빼곡히 타는 그런 그 열차 칸보다 주로 단속칸이라든가 뭐 차장칸 이런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크게 이제 뭐 자전거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육로로 가야 된다 이럴 때마저도 회사 그 서비스차 활용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배는데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도 저는 자전거를 못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 시장 동향 시간에는 이 북한 주민들의 필수품이 된 자전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